이 뉴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5월 27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배 ETF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돼요. 줄여서 삼전닉스 2배. 사전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만 10만 명이에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언론은 두 가지 톤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한쪽은 드디어 2배 베팅 시대가 열렸다. 다른 한쪽은 하루에 60% 녹을 수 있다. 조심해라. 그런데 이 사건 두 톤 다 핵심이 아니거든요. 진짜 핵심은 정부가 직접 띄운 입법의 고문, 그 첫 줄에 적혀 있어요. 그 첫 줄이 뭐냐면요. 국내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예요. 풀었으면 외국엔 있는데 우리만 없으니까 똑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시청자를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외국이랑 똑같이 맞추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줘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작년 10월, 그러니까 2025년 10월 홍콩 증시에 한 종목이 상장돼요. 코드는 7818, CSOP 운용사가 만든 SK하이닉스 2배 ETF예요. 한국 회사 주식인데 한국에는 없고 홍콩에 먼저 생긴 거예요. 이게 7달 만에 수익률 약 756%가 돼요. 어떤 집계는 960%까지 잡아요. 100만 원 넘어왔으면 850만 원이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개미들이 홍콩으로 가요. 100억을 들고 홍콩 계좌를 만든 사람도 나와요. 7818이 홍콩 증시 전체 순매수 4위에 올라가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SOXL이라고 들어보셨죠? 반도체 3배의 ETF예요. TQQQ는 나스닥 3배, TSLL은 테슬라 2배. 이런 상품들을 사들인 서학개미가 미국 ETF에만 누적 61조 원을 넣어놨어요. 양도세도 거기 미국 국세청에 내요.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한국 돈은 이미 홍콩이랑 뉴욕에서 베팅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거래소 수수료도 그쪽이 가져가고 세금도 그쪽에서 떼어가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새고 있는 돈이거든요. 이 그림이 다음 장면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27일에 상장되는 규모를 보세요. 첫째, 상장 예정 규모만 4조 3,227억 원이에요. 둘째, 운용사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미래에셋, 삼성, KB, 한국투자, 신한, 키움, NH, 한화 8개 운용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출격해요. 셋째, 사전교육 수료자 숫자가 진짜 무서워요. 93,188명. 한 달 동안 8,000원짜리 2시간 강의를 9만 명이 끝냈어요. 27일 9시에 매수 버튼 앞에 94,000명이 동시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개미가 카지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카지노가 개미 앞으로 옮겨온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연히 열렸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한 사람한테 모입니다. 1월 28일, 1월 30일, 5월 15일, 5월 27일 결정 라인 4마디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부터 보여드릴게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에요. 1963년 경북 영천 출생,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왔어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국장까지 한 정통 경제관료예요. 윤석열 정부 후반기인 2024년 7월에 금융위원장 자리에 앉아요. 자본시장 활성화가 임기 내내 핵심 과제였어요.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금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상품을 시장에 풀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예요. 시행령 한 줄을 바꾸면 어제까지 불법이던 상품이 오늘부터 합법이 돼요. 김병환이 1월 28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 시행령이 그의 손에 있었거든요.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16층 브리핑실. 카메라가 켜져 있고 기자 30여 명이 노트북을 펴놓고 있어요. 김병환이 단상에 올라요. 그가 그날 꺼낸 안건이 자본시장, 선진화 4대 과제였는데 그중 1번이 ETF 규제 완화였어요. 그가 한 말은 이거예요. 원문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 단일 종목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ETF는 100개, 200개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거든요. 그런데 단일 종목은 딱 하나만 담아요. 사실상 그 회사 주식이에요. 그가 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2배까지만 허용하고 3배는 불허하겠다. 미국엔 3배짜리 SOXL, TQQQ가 있죠. 그건 너무 위험해서 못 풀고 2배까지만 풀겠다는 거예요. 이 한 줄에서 정부의 계산이 보여요. 막을 수도 없고 다 풀 수도 없으니 절반만 풀자는 거죠. 그날 그가 발표한 정책의 방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막는 게 아니라 옮겨오는 거예요. 해외로 새던 돈을 막을 통로를 봉쇄하는 정책이 아니라 같은 상품을 국내에 만들어서 돈이 국내에 머무르게 하는 정책. 발언 다음 줄에 그 방향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시청자를 지키려고 만든 정책이라면 1월 28일 발언에 위험하니까 막겠다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나온 말은 허용하겠다였어요. 시작, 문장 자체가 막는다가 아니라 연다였던 거예요. 이 문장의 방향이 모든 걸 말해줘요. 그리고 1월 28일 그 발언이 나오기 3주 전 한 장의 그래프가 시장에 돌고 있었어요. 홍콩 7818의 수익률 곡선이요. 작년 10월 100에서 시작해서 1월에 800을 찍은 그래프. 조선비즈 5월 8일 보도가 그 그래프를 그대로 실어요. 그 한 장이 정책 결정의 배경에 있었던 거예요. 발언이 1월 28일이었는데 이틀 만에 행동이 따라와요. 1월 30일 금요일,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요. 입법예고라는 게 뭐냐면요. 법을 이렇게 바꿀 거니까 의견 있으면 내라고 미리 공개하는 절차예요. 사실상 결정됐다는 신호죠. 그 입법예고문 첫 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국내 상장 I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법령 개정. 이게 정책 명분의 첫 줄이에요. 어디에도 투자자 보호라는 말이 없어요. 위험 관리라는 말도 없어요. 비대칭 해소 5글자뿐이에요.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이랑 홍콩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다. 그래서 한국 돈이 그쪽으로 샌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똑같은 걸 만들자. 이게 다예요. 시청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금이 새고 있어서 만든다는 게 정부 본인이 직접 적어놓은 명분이거든요. 이 두 단어 비대칭 해소가 모든 걸 말해줘요. 정부가 만든 보호장치가 아니라 새던 돈을 회수하려고 만든 장치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상품은 시청자가 잃지 않게 만든다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돈이 국내에 묶이게 만든다가 목표였어요. 그 시행령에서 결정한 세부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째, 배율은 200까지만. 미국에 있는 3배는 안 풀어요. 둘째, 대상 종목은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 안정성을 종합해서 정한 우량주. 1분기 기준으로 이 조건을 통과하는 종목은 딱 2개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왜 두 종목만이냐? 금융위 자료가 답해요. 시가총액이 충분히 크고 하루 거래량이 압도적이고 선물 옵션 같은 파생시장이 안정돼 있어야 한대요. 풀었으면 운용사가 ETF 만들 때 가격 조작 위험이 없고 해지 거래도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 종목 외엔 후보가 없었어요. 정리하면 1월 30일에 정부가 한 일은 이거예요. 해외로 새던 돈을 회수할 통로를 법적으로 열어놨어요. 통로의 폭은 2배로 정했고 통로 끝에 놓을 상품은 삼성하이닉스로 정해놨어요. 보호장치가 아니라 회수장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보도된 이야기예요. 진짜는 다음입니다. 1월 30일에 통로를 열어놓은 정부가 넉 달 뒤 5월 15일에는 정반대 행동을 해요. 본인이 허가한 상품을 본인이 D-Day 12일 전에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문을 띄우거든요. 이게 왜 이상한지부터 풀어드릴게요. 장면을 또 한번 그려보세요.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쯤 상장 D-Day 12일 전이에요. 금융위 공식 홈페이지에 새 보도자료가 한 건 올라와요. 제목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들어가서 본문을 열어보면요. 본문 한가운데 이 문장이 있어요. 원문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국내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임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최대 60%의 손실이 가능하다.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라는 건 한국 주식은 하루에 최대 30%까지밖에 못 떨어진다는 규칙이에요. 그 30%의 2배가 60%인 거죠. 상상해보세요. 1억을 넣었어요. 27일 오전 9시에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그날 삼성전자가 하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를 찍으면 내 ETF는 마이너스 60%가 돼요. 하루 만에 6천만 원이 사라지고 4천만 원만 남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직접 쓴 문장이에요. 본인이 허가한 상품에 대해서요. 여기서 시청자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위험하면 안 열면 되잖아요. 왜 열어놓고 경고를 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어린아이한테 칼을 쥐어주면서 이거 위험하니까 조심해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칼을 안 쥐어주면 끝이니까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안 쥐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쥐어주면 그 아이가 옆집 가게 가서 더 위험한 3배짜리 칼을 사오거든요. 그게 홍콩 7818이고 미국 SOXL이에요. 정부가 막아도 한국 돈은 이미 거기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옆집보다 안 위험한 칼을 내가 직접 파는 거예요. 대신 책임을 분산해요. 시청자한테 사전 안전장치를 4가지 걸어요. 첫째, 기본 예탁금 1,000만 원 이상. 둘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1시간짜리 강의 2개를 듣고 인증번호 2개를 받아야 해요. 수강료는 합쳐서 8,000원이에요. 셋째, 이거 통과해야 매수 버튼이 활성화돼요. 네 번째 장치는 임원 거래 규제예요. 삼성 하이닉스 임원이 이 ITF를 일정 규모 이상 사고 팔면 30일 전에 공시해야 해요. 미공개 정보로 매매하면 내부자 거래로 처벌받아요. 안전장치가 4개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개 중에 하루 60%를 막는 장치는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한 일은 위험을 없앤 게 아니라 위험을 알려준 뒤 책임을 시청자한테 넘긴 거예요. 60% 경고는 시청자 보호가 아니라 면책 장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은 구조 상품이 미국에선 어떻게 됐는지 보면 이게 무슨 게임인지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시간을 4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2022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단일 종목 2배 ETF를 처음으로 허용해요. 한국이 2026년에 이제야 푸는 그 상품을 미국은 4년 먼저 풀었던 거예요. 그 직후에 디렉시온이랑 그레니셰어즈 같은 운용사가 줄줄이 상품을 내놔요. 대표적으로 살아남은 종목 2개를 보여드릴게요. 첫째, TSLL, 테슬라 2배예요. 둘째, NVDL, 엔비디아 2배예요. 이 두 종목은 지금도 조 단위 자산으로 굴러가요. 둘 다 기초자산, 그러니까 추종하는 회사 주식이사 년 동안 우상향했거든요. 테슬라랑 엔비디아 주가 곡선 다들 보셨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가 1년 만에 사라진 종목도 있어요. 첫째, PFL, 화이자 2배예요. 둘째, NKL, 나이키 2배예요. 두 종목 다 1년 내외로 운용사가 청산해요. 청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운용사가 이 상품 더는 못 굴리겠다 하고 ETF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청자 돈은 그때 시점으로 돌려주고요. 보세요. 같은 SEC 규제 아래 같은 2배 구조, 같은 운용사 손에서 나온 상품이에요. 그런데 TSLL은 살아남았고 PFL은 죽었어요. 차이가 뭐냐? 단 한 가지예요. 테슬라랑 엔비디아 주가는 우상향했고 화이자랑 나이키는 옆으로 흘렀거나 내려갔어요. 상품 구조 잘못이 아니라 종목 운명 차이였어요. 왜 옆으로 흐르기만 해도 죽냐? 한 가지 계산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주식이 100원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0% 떨어져 80원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 25% 올라서 100원이 됐다고 쳐요. 일반 주식은 원금 그대로예요. 결국 안 움직였으니까요. 시청자 통장도 100원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근데 같은 움직임을 2배 ETF로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100원이 마이너스 40% 떨어져서 60원이 돼요. 그 다음 플러스 50%가 올라서 90원이 돼요. 종목은 100원으로 돌아왔는데 내 ETF만 90원이에요. 10원이 어디로 갔냐?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그냥 녹은 거예요. 이걸 음의 복리 효과라고 불러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27일에 상장되는 삼전닉스 2배 ETF의 4년 뒤 운명도 상품 잘못으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우상향하면 TSLL이 되고 옆으로 흐르면 PFL이 돼요.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남았어요. 5월 27일 9시 94,000명이 동시에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장면을 다시 그려보세요.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 정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이 열려요.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신규 종목 18개가 동시에 뜨거든요. ETF 16종, ETN 2종. 한 화면에 다 안 들어와요. 화면이 2번에 걸쳐서 넘어가야 해요. 8개 운용사가 같은 날 동시에 출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풀어드릴게요. 미래에셋, 삼성, KB, 한국투자, 신한, 키움, NH, 한화. 한국 자산운용업계에서 자산 규모로 상위권을 다 채운 곳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한 종목을 두고 같은 날 경쟁 상품을 8개씩 내놓는 건 거의 처음이에요. 왜 그러냐? 첫날 매수 자금이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
운용사 시장 점유율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율 경쟁이 붙어요. 어떤 상품은 연 0.45%, 어떤 상품은 0.5%, 0.1%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조 3천억이 모이면 운용사 수입이 수십억씩 갈려요. 그 앞에 93,188명이 매수 버튼을 들고 서 있어요. 한 사람당 평균 얼마를 넣을지는 모르지만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단순 계산만 해도 9천억이 매수 대기 자금이에요. 첫날 거래 대금이 1조를 넘긴다는 증권가 추산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걸어놓은 안전장치 4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예탁금 1,000만 원, 사전교육 2시간, 임원, 사전공시, 금융투자사, 임직원 매매 금지. 다 거래를 시작할 때 한 번 확인하는 장치예요. 어디에도 거래 중에 손실이 60%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는 없어요. 결정 라인을 다시 정렬해 볼게요. 1월 28일 김병환 발언, 1월 30일 입법 예고, 5월 15일 60% 경고, 5월 27일 상장. 4마디가 한 사람 손에서 넉 달 동안 정확히 굴러왔어요. 정부가 한 일은 카지노를 막은 게 아니라 카지노를 옮긴 거였습니다. 지금도 그 결정이 작동하고 있어요. 1월 28일에 한 줄이 넉 달 만에 94,000장의 수료증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정리를 해볼게요. 1월 28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병환이 꺼낸 한 줄의 발언이 넉 달 만에 94,000장의 사전교육 수료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사이에 시행령 1개가 통과됐고 경고문 1장이 띄워졌고 상품 18개가 만들어졌어요. 이 사건의 요점은 2가지 헤드라인이 아니에요. 베팅 시대도 아니고 60% 손실 조심도 아니에요. 정부가 입법예고문 첫 줄에 직접 적어놓은 5글자, 비대칭 규제 해소. 해외에서 벌어지던 게임을 국내로 끌고 온 정책이라는 게 사건의 진짜 골격이에요. 이 사건이 보여준 건 한 가지예요. 정부가 위험한 상품을 열어줄 때 그 명분은 시청자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자금 흐름을 국내에 묶어두기 위한 결정일 때가 더 자주 있어요. 정책의 진짜 동기를 알고 싶으면 명분 문장의 첫 단어를 읽어보면 돼요. 10만 명 대기, 60% 손실 경고, 4조 3천억 규모, 8개 운용사, 93,188장의 수료증. 숫자는 많지만 이 사건의 골격은 한 줄이에요. 개미가 카지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정부가 카지노를 개미 앞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게 27일 9시에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켜질 장면의 진짜 이름이에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